오늘도 김은태의 1급 종목 시작합니다. 네, 우리들의 종목 1타 강사 MBN골드 김은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오늘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오전장 이 시간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1급 종목은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는 수급까지 분석을 해가지고요. 단 한 종목만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저희 1급 종목, 편입했던 종목 리뷰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제 담았던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저희 리뷰 들어볼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시장에 대비해서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적으로 오늘 AI 추세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어저께 봤을 때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이 어제는 또 상한가를 또 들어갔어요. 네. 그 관련된 AI 관련된 종목인데 그 종목을 후발주로서 따라갔어야 되는데 못 따라가는데 오늘 아마 추격해서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괜히 다시 들고 오는 이유가 네. 제가 어제 이 종목을 봤는데 손절가를 너무 깊게 놓고 잤어요. 네. 한 6,600원을 손절가를 잡고 났는데 길게 갈 거 없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성으로서 대응하자라는 의미에서 손절가를 6,600원에서 7,2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손절가를 좀 더 짧게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보다 오늘 상승폭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도 더 높게 수정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짧게 잡고서 단기적으로 수익되자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봐야 하는지 먼저 오늘의 주요 일정부터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금 미복귀 전공이 약 7천여 명에 대해서 이 강력 조치를 대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거지만 어제 사실 정부에서 전공에 대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법과 원칙대로 조치하겠다라는 게 기간이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공인가 복귀할 거라고는 기대를 했지만 예상과는 좀 다르게 전공의 대부분에 있는 전공인들이 미복귀한 상태를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환자와 의사와의 간의 이런 대립적인 구도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또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가 또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네. 이런 종목들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 걸해서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 대란으로서 인해서 비대면 이제 진료가 확대되면서 거기에서 정부가 이제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서 비대면 진료를 좀 더 확장하자는 추세에서 넓혀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추세가 2배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하다 보니까는 관련된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시간에 걸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반등 추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 오전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도 시간외에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 볼 수 있을지 관련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이 있는데요. 알서포트,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모두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서포트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네. 원격 제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 우리 이제 재택근무 이제 독립 방식을 할 때도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또 이번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또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이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에 대한 부스를 설치하면서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았는데 사실 오늘 종목에서는 좀 갭을 좀 띄우고 출발할 줄 알았는데 시장이 워낙에 또 약세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는 오늘 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21선을 타고 있는 시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비대면 진료 확대도 있겠지만은 이 전공의들과에 대한 파업 문제들이 정부와에 대한 갈등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원격 관련된 서비스하는 이 업종들도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금 전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시간에서부터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눈여겨봐야 할지 아니면 시장에 보내줘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눈여겨보자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 정보입니다. 역시나 비대면 진료 관련주인데요. 네, 맞습니다. 인성정보는 아마 시청자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비대면 진료 관련돼서는 가장 대장은 인성정보다라고 보는데 역시나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AI 서비스 이제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인성정보를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네. 이 자리에서 저는 이게 양봉 자리가 나와야지만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어요.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알서포트와는 좀 다르게 워낙에 또 1차적으로 파동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20일을 강하게 뚫어줬다라고 하면은 오늘 다시 한번 추세가 전환되면서 강하게 흐름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21선을 이탈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물론 이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확장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겠지만은 1차적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때문에 모멘텀으로서 한번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 못 받았던 기업들이 후발주로 나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비대면 진료 대장주인 인성 정보인데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 후발주자들을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는 어떤 전략 갖고 계실까요? 네, 비트컴퓨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성정보하고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뭐 헬스케어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각종 의학시설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컴퓨터도 오늘 자리에서 똑같이 인성정보하게 음봉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알서포트도 동일한 조건에서 음봉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 자리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여기서 갭을 나타내고 나서 양봉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의견은 있었겠지만은요. 네. 오늘 시장에 대비해서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료 소멸로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매도하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컴퓨터는 이미 21선을 깨트리고 내려왔고요. 재료 소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럼 이 세 가지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함께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서포트는 매수 의견 주셨고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는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의 토픽 알서포트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알서포트도 계속 지금 좀 눈여겨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섹터 자체를 조금 보내줘야 할지 궁금한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이제 섹터들은 다 보내주는 게 맞지만 네. 그래도 그나마 픽은 오늘 알서포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서는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코로나19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도입 방식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던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4.10 이제 총선도 이루어지고 그쵸.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이란 말이죠. 네.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어느 정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재택근무 도입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재택근무 도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을 때 먼저 가장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기업은 알서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물론 같은 비대면을 수혜를 받는 거지만 그나마 알서포트가 재택근무 저출산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알서포트 기업을 좀 더 시중을 가지면서 매수하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비대면 진료, 이 재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내어주자. 하지만 재택근무까지 재료 2개 이상 코드를 갖고 있는 알소프트는 지금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의 일정 관련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관심과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수급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있고요. 재룡전기, 이수 페타시스까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방산 관련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의 위치를 띄고 네. 있는데요. 오늘은요, 두 가지식으로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저는 팔겠습니다. 팔아요? 왜죠? 네, 이미 고점이고 워낙에 가격대가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조정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쌀 때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K9 자주포에 대한 수출도 있고요. 유럽에 대해서 막대한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이 대거 수출할 쾌거로 일어났잖아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던 예상했던 10조 원을 넘어서 18조 가까운 이제 막대한 규모로 수출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방산주들이 많이들 올라왔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따라잡는 것보다 네. 오히려 다른 방산주를 조금 더 올라가지 못한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아니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라고 싶고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20만 원 한번 돌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한번 나올 겁니다. 이 저항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돼서 강한 흐름으로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격도도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회귀 현상으로서 주가가 한번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차라리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좀 챙기면서 일부분 좀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현재는 매도 구간이다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럼 수급 관련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제동전기인데요. 이 AI 랠리가 본격 개막하면서 뜻밖의 수혜주가 되었죠. 바로 전기 전선 섹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변압기를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뭐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일진전기, 광명전기도 오늘 시장에서도 빨간불을 들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전력과 설비가 어느 정도 막대하게 투자가 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우려 속에서 갑작스럽게 어제 자리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AI도 있겠지만요. 지금 반도체만 보더라도요. 네. HBM뿐만 아니라 뭐 DDR5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들, 특히나 AI 지금 워낙에 또 CPU 자체가 워낙에 이제 높이 되게 고성능 컴퓨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전력이 또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게 전력 소비가 모자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외국에서는 원전을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들도 반도체 때문에 또는 AI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또 이제 이런 세룡전기 같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변압기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소 좀 조정은 나왔지만 사실 이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정이 좀 더 반토막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현재 하겠습니다. 자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리도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어차피 이미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도 추격 매수 해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서 재룡전기는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어제 이 긴 상한가 양봉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조정, 이 지금 조정 시에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급 관련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요.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라 어제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던 반도체 종목을 네. 오늘 어떻게 봐야 할지 이수페타시스에 넣어서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 어저께 반도체가 네 종목이 만약에 빨간불을 켜주고 네.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한 주도 팔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한 주도 팔지 말아라. 한 주도 팔지 마십시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수페타시스는요? 이수페타시스도 인쇄로 기판 PCB 관련된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서 차트를 보시면 가장 또 이쁘게 나타내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지금 이제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자세한 차트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HBM에서 올라왔던 게 한미반도체였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나타냈고요. 두 번째가 HP, SP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성엔지니어링, PSK 홀딩스, 인텍플러스. 아직은 인텍플러스는 신고가를 가지 못했지만 다들 신고가를 역임했던 기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HBM 수혜주였던 다음 타자가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전고점을 다 뚫어놓고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올려놨습니다. 어제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네. 기존에 있던 반도체 HBM들이 다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20%가 넘어가면서 이거 상한가 가도 될겠다라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네. 근데 오늘자리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긴 꼬리를 달았지만은 그래도 양봉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이시니까요. 혹시라도 이수페타시스 말고도 다른 반도체 업종도 HBM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유하자.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보유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 지금 신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제 잘 갔던 반도체 종목과 어제 안 갔던 반도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해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시장이 갈 때 가는 종목을 샀어야죠. 어저께 안 갔던 종목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HBM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전후 공정에서 장비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갔던 종목을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물론 가지 않았던 종목이 하더라도 오늘 자리에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어떠한 형태에서 업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또 납품을 하고 있는지만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사실 오늘 이 수급에서 또 탑픽을 하나 꼽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서 방산, 전기전선, 그리고 반도체 이 중에서 탑픽을 하나 꼽는 게 오늘 시장의 더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탑픽 하나 꼽아주시죠. 네, 오늘 같은 자리 당연히 이수페타시스를 탑픽으로 보고 네.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강력하게 좀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페타시를 강력하게 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수급 탑픽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알아봤던 일정과 수급을 기반으로 우리가 오늘 봐야 하는 그 단 한 종목, 1급 종목까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오늘도 방송 직전에 1급 종목을 바꿔주셨어요. 네, 같은 반도체였지만 네. 그 반도체도 내일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TI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 종목이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HBM용 리폴러 장비를 또 제공하는 업체이다 보니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핫하고 있는 HBM 관련된 수혜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 양쪽에다 다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사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사를 또 확보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업에 대해서 튼튼하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은 이스페타시스가 신고가 다 들어갔을 때 네. HBM 관련된 수혜주들이 아직 못 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만 돌파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가격은요, 현재가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신고가를 넘어가는 38,500원까지 보도록 할 거고, 손절가 라인은 32,000원, 21선 깨지는 부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급 종목은요, 반도체 장비주 STI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오늘 수급이 더 좋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다라고 선정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급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시청자분들 방송 이후에 시장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1급 종목 계속해서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함께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장 끝나고 이후에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과 종목에 대해서 리뷰도 남겨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너튜브에서 김응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 네이버 녹색밴드에다가도 김응태라고 검색하시면요. 무료로 들어오시면은 오늘 같은 종목 또는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후 4시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김응태 매니저님과 함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할 수 있고요. 밴드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참여하셔서 시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정과 수급 버무린 1급 종목까지 함께 공개해 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1급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